자, 수능 특강 라이트 11강 봅시다. 자, 바로 시작할게. 자, 첫 번째 이제 지문을 보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들어봤지? 프랑켄슈타인 들어봤지? 나만 들어본 거 아니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지문인데, 우리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 유념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지칭 추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he 밑줄 쳐놓고 5개 밑줄 쳐놓고 나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 있지. 그러니까 11-1 지문 할 때는 이렇게 적어두자. 지칭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자 라는 걸 꼭 유념합시다. 2명이 나올 거거든. 미리 얘기를 하면은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사람이 나올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괴물 같은 프랑켄슈타인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애, 이렇게 2명을 좀 구별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만든 사람이야. 과학자라고 할게. 그냥 여기서 과학자라는 단어가 대놓고 쓰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과학자라고 합시다. 자, 이 사람은 결심을 했어. 뭐 하기로 결심을 했어? 가져와. 생명이 없는 물건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come alive, 살아나게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안 어렵지? 자, 그 과학자가, 그 박사가 went to Slaughterhouse. Slaughterhouse는 그 해석지 보면 나올 건데 도축장이라고 해석하면 돼. 도축장에도 갔다. graveyard면 묘지에도 갔었고, 그 다음에 코로널스 오피스에도 가기도 했대. 코로널스 오피스면 검사관 사무실이라고 할 거야. 검사관 사무실로 가기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훔칠 거냐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훔치기 위해서, 그 크리에이션, 창조를 위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훔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아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다음 문장. He then 그리고 나서 그가 put all of his materials together. 여기서 put together라고 하면은 put together 하면 모아서 조립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그가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조립을 했다. 그리고 brought his creature to life라는 표현을 보면 이 brought라는 단어는 원래 bring에서 나온 단어겠지. 과거 시제가 brought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bring a to life 하면은 A를 살려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살려내다. 그가 그 모든 재료들을 모아다가 his creature를, 그러니까 그의 어떤 생명체를, 그의 창조물을 살려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어렵지는 않지. 해석지 보면 지금 creature라는 단어를 피조물이라고 해석을 했네. 피조물을 살려냈다. 피조물을 살려냈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원래는 생명이 없던 거였지. 죽어있는 실체가, 죽어있던 애가 살아났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어법 얘기 잠깐만 해보면 이 did는 이 come이라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정말로 살아났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살아났네. His goal was to take this monster and give it life. 그의 목표는, 자, 여기서 그 박사의 목표는, 자, 여기부터 이제 지칭을 좀 잘 생각해야 돼. 왜냐면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생겼거든. 프랑켄슈타인 괴물과 박사 프랑켄슈타인을 우리가 구별을 해보자. 박사와 괴물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볼게. 박사의 목표는 뭐냐면 이 괴물을 데려다가 그 괴물에게 생명을 주는 거였다. 잘 구별해야 돼. 그의 목표, 박사의 목표는 괴물을 데려다가 그 괴물에게 생명을 주는 거였다. Well, he did it. 그가 그걸 해냈다. 그가 박사겠지. 박사가 그걸 해냈다. 박사가 그 괴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these days, 요즘에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을, 그 괴물을 우리가 last name으로 알고 있다. last name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성과 이름이 있다라고 할 때 영어에서 last name은 성이야, 성. 그래서 우리는 그 괴물의 last name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됐지?
지금 박사랑 괴물을 구별하고 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이것도 박사겠지. 박사가 그걸 해냈고 박사가 그걸 만들었고 요즘에 우리는 그 괴물의 마지막 이름 성으로 알고 있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what he didn't know is that he had created a beast. 그가 몰랐던 것은 그가 야수를 만들어냈다는 거다. 뭐 좀 더 다듬어 보면 뭐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거다. 그가 모르고 있는 걸 뭐냐면 자기가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자, 이거 박사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박사가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괴물이겠지. 자, 이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해볼까? 여기 명사절 주어가 나왔어. 수일치 단수로 써야 되는 거. 이거 많이 해서 알고 있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 여기에 had pp가 나왔잖아. had pp는 과거보다 과거일 때 동상 쓴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가 모르고 있던 거라는 얘기는 그가 어떤 사실을 안다 모른다, 자기가 괴물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고 있다 혹은 모르고 있다라는 시점보다 괴물을 실제로 만들었던 게 더 옛날에 있던 일인 거잖아.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had pp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시점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봤고 The tragedy of Frankenstein is that, 여기서 tragedy라는 단어는 비극이란 뜻이야. 단어에서 아마 외우고 들어왔을 것 같아. 프랑켄슈타인 비극은 뭐냐면 그가 만들어지고 나서 뭐 하고 나서 그가 생명을 부여받고 나서 또 뭐 하고 나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무언가로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가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였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존재가 원래는 없던 존재였는데 이제 존재가 생긴 거지.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야.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변했다 하고 나서 그는 달려들었다. 빅터라는 박사에게 달려들었고 만들었다. 여기 조금 어려워. 잘 봐봐. 만들었다. 그의 창조주를, 그러니까 나를 만든 그 사람을, 메이커, 나를 만든 그 창조주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뭐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자기 자신의 창조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박사가 괴물을 만들었는데 괴물이 박사한테 달려들어서 박사를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박사는 내가 만든 애한테 희생을 당한 거지.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볼게. 괴물이 박사한테 달려들어서 박사를 희생자로 만들었어. 뭐의 희생자야? 자기 자신의 창조의 희생자야. 그러니까 괴물한테 죽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좀 지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괴물이겠지. 괴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괴물이 생명을 부여받고 나서, 그리고 괴물이 nothing이었다가 something으로 이제 변했어. 아무 존재가 없는 애였다가 이제 존재라는 걸 부여받고 나서 괴물이 박사한테 달려들어서 그의 제작자를, 괴물의 제작자를, 그러니까 his는 괴물이고 his maker면 박사겠지. 됐지? 괴물을 만든 사람이니까 박사겠지. 그러니까 박사를 희생자로 만들었어. 여기서 말하는 희생자도 박사야. 뭐의 희생자냐면 자기 자신의 창조물의 희생자래. 그럼 여기서 이것도 박사겠네. 좀 복잡할 수 있거든. 좀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용 파악을 하면은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병렬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 turned on, 달려들다라는 단어, 이 단어랑 made라는 단어가 지금 과거 동사로 병렬을 이루고 있지. 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한 문장 남았구나. 다음 문장 보자. 자, 다음 문장 보면 Frankenstein became a monster.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 프랑켄슈타인 말하는 거야. 얘는 괴물이 되었어. 몬스터가 되었어. 왜냐하면
He took the life. 그가 생명을 얻었는데 어떤 생명이야? 자기에게, 그에게 주어진 생명을 얻었어. 그리고 그 생명을 사용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생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괴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얘도 괴물이야. 생명을 얻었어. 그에게 주어진 생명이야. 이것도 괴물이겠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어. 생명을 사용했어. 뭐를 위해서? 괴물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괴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 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어법을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이제 어법은 우리가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어법을 너무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가볍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다음 거 봅시다. 11-2. 자, Samuel Phelps once got into financial trouble. 자, Samuel Phelps라는 건 사람이겠지.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get into trouble 이란 단어는, 이 표현은 어떤 문제를 겪다, 트러블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를 겪는, 어떤 문제에 빠지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파이낸셜은 사전적으로는 재정적인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돈과 관련된 걸 파이낸셜이라 그래.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거지. 세뮤얼 펠프스라는 사람은 한때 돈 문제를 겪었다, 재정적인 문제에 들어갔다, 재정적인 문제에 빠졌다, 혹은 재정적인 문제를 겪었다. 그리고 그가 여기 apply for help,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apply for help는 도움을 청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표현이야. 그가 도움을 청했다. 누구한테? 동료 연기자 윌리엄 첼스 맥크레디라고 읽어야 될까?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apply for help가 덩어리로 도움을 청하다 라는 표현인 거 알면 좋을 것 같고, get into trouble,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다, 문제에 빠지다 라는 표현인 거 알면 좋을 것 같아. 다음 거. 미스터 맥크레디는 그에게 물어봤다. 먼저 왜 그가 gotten into debt, 왜 빚에 빠져들었는가, 그러니까 왜 빚을 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나 많이 그가 빚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지금도 사람이 두 명 나오고 있지. 빚을 진 사람하고 이제 도움을 주는 미스터 맥크레디라는 사람, 이렇게 두 명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은 역시 잘 대상을 구별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지칭 추론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인 거지. 얘는 빌려주는 사람이 될 거고, 얘한테 세뮤얼 펠프스에게 물어봤다. 너 왜 빚을 지게 되었냐라고 물어봤고, 얼마나 많이 세뮤얼 펠프스가 빚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다. 됐지? 자, 여기서 표현 하나만 알아두고 가자. get into debt라는 표현 보여? get into debt, 이게 빚지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debt라는 단어가 빚이라고 해석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get into debt는 빚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빚을 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얘랑 유사하게 생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 doubt라고 읽거든. 이거는 의심이라는 해석을 가지는 단어. 생긴 게 조금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겠지. 적어두자. The answer to both questions.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왜 빚을 졌냐, 얼마나 많이 빚을 졌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lacking, 부족했다. as. 왜냐하면 그 펠프스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이다. 뭐뭐처럼이다. 잠깐만. 처럼? 때문에. 좀 급하게 했나 보다. 다시 한번 해볼게. 그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족했다. 뭐였기 때문에? 펠프스가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간다. 펠프스가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couldn't help getting into debt. 그가
빚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대답이 아니란 얘기지. 그리고 he didn't know, 그가 모른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빚졌는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건 충분한 대답이 될 수가 없었다, 되게 부족한 대답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잘 보고 가야 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거든. 뭐냐면은 couldn't help getting 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내가 여기다가 다시 적어줄게. couldn't라고 과거 조동사로 쓰기는 했지만 나는 could로 쓰지 않고 can으로 쓸게. 자, 뭐냐면 cannot help ing라는 표현하고 cannot but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이런 표현이 있어. 적어두자.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이렇게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뭐뭐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표현이라고 외우고 있으면 돼.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됐지? 자, 그래서 cannot help ing인 거야, 이게. cannot help ing. 그러니까 저거를 얘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지. couldn't help getting을 couldn't but get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couldn't help but get으로도 바꿀 수 있겠지. 그러니까 빨강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저기선 could니까 cannot이 아니라 could not으로 바꾸면 되겠지. could not help getting, could not but get, could not help but get,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해석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보고 넘어갑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족했다, 뭐였기 때문에, 펠프스가 말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빚을 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이 빚졌는지 모른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도 지칭을 생각을 하면은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인 거지. 빚에 빠져든 그 사람이겠지. 물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빚에 빠져든 사람이고. 자, 밑에 거. 이제 돈을 빌려주는 맥커디라는 사람이 sent him away, 그를 보냈다. 빚을 진, 돈 빌려야 하는 이 펠프스라는 사람을 보냈다. 분사구문 뭐 하면서, 그에게 뭐 하라고 말하면서,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다음날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다음날 돌아오는데 뭘 가지고 돌아오냐면 완전히 계산을 해서 돌아와라. 뭘 계산해서? 빚을 완전히 계산해서 다음날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이거 누군지 알겠지? 펠프스, 돈 빌려야 되는 사람. 이거 누구야? 돈 빌려야 되는 사람, 펠프스. 이거 누구야? 돈 빌려야 되는 사람, 펠프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He did so. 그는 그렇게 했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이제 돈 빌려야 되는 펠프스. 펠프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내가 돈을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다 해서 왔다라는 걸 did so라고 표현을 한 거겠지. 그러면 저 did라는 단어도 일종의 대동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앞에서 지금 다음날 빚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가 돌아온 거잖아. 그러면은 일반 동사에 대한 대동사이기 때문에 did를 썼다 라는 설명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 계산을 해서 가지고 왔고, returned with a list of debt, 그 빚 리스트를 가지고 되돌아왔어.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되돌아왔다. 근데 그 빚이 총 얼마냐면은 400파운드 정도 됐대. 파운드라는 돈 단위를 말하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미스터 맥크레디라는 사람이 그에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하는 펠프스에게 수표를 줬어.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수표냐면 450파운드 가치를 가지는 수표를 주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스마일도 같이 줬대. To go with it 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것과 어울리는 스마일 이렇게 해석할 거야. 어울리는. 그러니까 저 맥크레디라는 사람은 되게 친절한 사람이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450파운드, 그러니까 400파운드만 있으면 되는 건데 450파운드 여유롭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어울리는 되게 너그러운 아름다운 미소도 같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봐봐.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여기 he도 그렇고 앞에서 뭐 him 얘도 그렇고 he도 그렇고 다 빚을 진 펠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he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얘가 돈을 빌려주는 맥크레디를 나타내.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걸 고르시오 라고 하는 지칭 추론에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다시 한번 450파운드 수표를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수표와 함께 뭘 줬냐면 그거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미소를 주었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수표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수표를 주는 친절한 행위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굳이 골라라 그러면 뭐 수표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친절함을 베푸는 행동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The check was timely. timely라는 단어는 시기적절한이라고 해석을 해. 그래서 그 수표는 되게 시기적절했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자, 여기 체크 좀 해볼까? 개인적으로는 저 자리를 마치 빈칸 추론 같이 문제를 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 이제 뒤에 내용을 좀 읽어보고 나서 다시 올라와 볼게. 펠프스가 이제 돈을 빌렸어. 이 사람은 체포되었어. 왜? 빚 때문에 체포가 되었어. 거의 즉시.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체포가 된 거야. 그리고 since 뭐였기 때문에 그가 수표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있었어. 벨리프에게, 벨리프 집행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은행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할 수 있었어. 뭐 하려고 나를 은행으로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he could get the money. 그가 돈을 가져올 수 있으려고. 뭐 하기 위한 돈이야? 빚을 갚기 위한 돈을 가져오려고 나를 은행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집행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친구한테 돈을 딱 빌려서 나오는 길에 체포를 당한 거야. 근데 난 이제 수표가 손에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체포하는 집행관한테 아, 나 수표 있다. 은행 가면은 내가 바로 빚 갚을 수 있다. 나를 은행으로 데려가 달라. 얼마나 타이밍이 좋아. 그치? 시기적절했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라고 하는 빈칸 추론 문제로 내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라고 하는 지칭 추론 문제를 내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의 여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11-1, 12-2 했습니다.